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관 PD입니다. 오늘은 과연 디즈니 지금 사도 될지 말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디즈니가 13.59%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11.6% 앞지르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볼 텐데요. 지금 디즈니 컨텐츠의 저력과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연초 대비 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모습으로 54.86%이고요. 디즈니가 6.9%로 굉장히 소폭 상승했는데 최근 3개월에는 디즈니가 17% 이상 그리고 넷플릭스는 4% 가까운 그런 성적을 보이면서 디즈니가 바짝 성적표를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구독자 성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즈니가 10월 말에 발표한 내용은 약 1억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 날 발표했던 투자자 발표회에서는 1억 3천만 명, 거의 1억 4천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구독자를 끌어모으면서 현재 넷플릭스가 약 1억 9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 1년 만에 지금 넷플릭스를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무섭게 쫓아가고 있죠. 원래는 디즈니가 2024년까지 약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이런 구독자를 끌어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을 바꿨죠. 드디어 2024년까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모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훌루, ESPN 플러스까지 패키지가 13.99달러 그리고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건 18.99달러밖에 안 해요. 저도 정말 보고 싶은데요.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소식들을 연달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저런 금요일날 14%에 가까운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의 기관 중 7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과 동시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평균 목표 주가는 187.25달러로 지금의 주가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CNBC에서 나온 기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월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라 마틴이라고 하는 리드엠의 리서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60등, 정말 1%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성적을 가진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께서는 디즈니가 이미 넷플릭스를 압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서페스라는 단어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썼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8달러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단계별로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까지 가지고 있는 디즈니에게 상대가 될지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번들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백 카탈로그죠. 이미 생성해 놓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컨텐츠들이 이미 넷플릭스보다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70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지금 현재 이런 구독자 가이던스 그리고 컨텐츠의 소비 그리고 비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예상보다 빨리 진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번들 전략이 구독자 기반의 탈퇴를 굉장히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훌루와 ESPN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진입 시간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디즈니가 앞으로 컨텐츠를 더욱더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답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157달러에서 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기관 중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즈니의 D2C 구독자들이죠.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넷플릭스에 비교해서 이미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서 넷플릭스보다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D2C 구독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고요. 매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 오퍼링이라고 하는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비하인드 디즈니 구독자들에게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상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2021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클레이인데요. 바클레이는 150달러에서 18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와, 진짜 엄청난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회사 성장성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디즈니가 다시 한번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펫 네이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16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엄청난 단어를 썼는데요. 마인드 블로잉이나 프라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의 규모 자체 그리고 컨텐츠의 퀄리티가 이미 마인드 블로잉이라고 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경쟁사에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175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 비중 확대를 나타냈는데, 2024년까지 아마 3억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디즈니가 변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178달러에서 192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이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넷플릭스 다음으로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버코어에서 150달러에서 18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벤트가 디즈니 플러스의 진정한 런치, 트루 런치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이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시작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코엔이고 115달러의 목표 주가를 나타냈는데요. 코엔에서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산정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과는 달리 조금 더 진정된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2024년 수익성 목표를 앞당기지를 않았고요. 이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의 실적 파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